자, 이쪽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고려 초기의 정치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왕들, 고려 초기의 왕들 비교하는 거, 그리고 각 왕들이 실시한 정책들 있죠. 이 정책들, 주요 정책들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셈이라면은 왕 구별하는 거, 그리고 주요 정책, 여기 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이 그러한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먼저 태조. 보통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들을 태조라고 부르죠. 태조 왕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건이에요. 그 조선 태조는 누구죠? 이성계. 그래서 고려를 건국했고, 그리고 민생 안정. 전쟁을 막 끝냈기 때문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런 거 합니다. 세금을 10분의 1로 낮춰주고, 흑창. 어려울 때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기 좋게 해줬고, 그리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왕건이 뭐가 크다 그랬었죠? 가슴이, 선생님처럼 가슴이 상당히 넓은 남자로였었다 그랬잖아. 다 품어주고 뽀뽀까지 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왕건은 혼자 삼국 통일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을 빌렸냐면 이 호족의 힘을 빌렸습니다. 호족의 힘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는 왕건과 호족이 손을 잡아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삼국 통일 이후에 이 호족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왕건이 똘똘한 게 채찍질만 한 게 아니라 가끔씩 품어주고 뽀뽀해주고, 우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잖아. 그러니까 무작정 짓밟을 수는 없어요. 가끔씩 달래주고,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어떤 선생님은 되게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되게 잘 친절하게 상냥하기도 하고, 이런 선생님들 계시죠. 그래서 왕건도 그런 걸 다 병행을 했는데, 요 강경책과 포용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기인제도, 인질, 호족의 자식들을 수도에 불러서 인질로 잡고 있는 제도예요. 딴짓 못하게. 그리고 사신간 제도를 해가지고, 아까 신라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경순왕이 있었죠. 그래서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순왕은 경주에서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지역의 사신관으로 삼아서 그 지역을 감시하도록 시켰던 제도가 사신관 제도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신관이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족을 이렇게 견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포용정책, 끌어안고 뽀뽀대 줍니다. 그래서 결혼정책, 호족과 친하려고 하는 가장 직방인 정책은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29명의 호족의 딸들과 결혼한 사람이 왕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부럽지만 고통스러우려나? 그래서 29명의 호족의 딸과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왕시성을 줍니다. 사성, 성씨를 줬다라는 뜻이야. 왕건의 성이 왕씨잖아요. 그래서 왕족의 성씨인 왕씨를 주면서 최진우가 아니라 왕진우, 이런 식으로 왕시성을 하사하면서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가끔씩 바퀴를 날리고 가끔씩은 사랑을 해줬다. 그래서 이 호족 정책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본 수업 잘 들으시고는 알 텐데, 고려가 있을 때는 이 왕시성이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은 이 왕시성을 가지면은 고려의 왕족이라 해가지고 탄압받습니다. 그래서 왕시성이 나중에 성씨를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꿨을까? 이 왕에서 약간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찍던지 지붕을 씌우던지. 자, 요 성씨가 뭘까요? 그래서 이 성씨 일부는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왕씨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북진 정책도 기억해줘야 됩니다. 북쪽으로 진격한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고구려가 있었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그 누구보다도 고구려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어요. 고구려. 구자 빼면 고려죠. 그리고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을 서쪽 수도라고 해가지고 누구보다 중시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거란족이 망했던 발해 사람들, 발해 배웠죠.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랬잖아. 발해 망한 사람들도 이렇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발해를 무너뜨렸었던 거란족을 배척합니다. 우리 발해를 무너뜨린 게 거란족이잖아. 거란도 왕건의 이 가슴에 앵기고 싶었나 봐. 그래서 선물을 보냅니다. 낙타를 50마리 보냈는데, 왕건은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족이라 해가지고 이 낙타를 만부교란 다리에 묶어놓고 굶겨서 죽여버립니다. 난 여기 보면 제일 불쌍한 게 낙타인 것 같아. 영문도 모르게 멀리 와가지고 고려까지 왔는데, 왕건이 우리 민족 발해를 무너뜨린 깨새끼들 해가지고 낙타 싸대기 치면서 거기 묶어놓고 굶여 죽여버려요. 그래서 50마리가 다 죽어버려요.
심지어 이 낙타를 가져왔던 사신들도 이렇게 유배 보내가지고 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거란족 기분이 나쁘겠지. 나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옛 고구려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시켰고, 그래서 요 옆에 나올 거예요. 그 숭불, 불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등의 팔간회 같은 불교 행사를 중시했었고, 죽기 전에 훈요 10조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사람, 태조 왕건. 왕건 뭐가 컸다? 가슴이 컸다. 쌤 개인적으로 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어때요? 가슴 괜찮나요? 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엄청 풍만한 근육질의 사람보다는 좀 슬림한 이런 근육을 좀 원해가지고 쌤 근육도 키우지만 적절히 키우기 위해서 줌바도 하면서 적절하게 키우고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알러브 종민 해가지고 룰렛 갑니다. 알러브 종민 먼저 쓰는 사람 룰렛 한번 갑니다. 자, 두 번째 광종이에요. 중간에 왕이 있지만 광종은 아까 여기 29명의 호족의 딸들로부터 수많은 왕자들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그들이 치열하게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 중에 승자가 광종이에요. 그래서 광종은 무조건 하나야. 왕권 강화. 치열하게 왕위 다툼을 벌이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왕권 강화예요. 그래서 호족들 수청에 몰빵합니다. 그래서 요 정책들은 모두 다 왕권 강화라고 보면 돼요. 호족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법으로 가져갔던 노비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이걸 노비 안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으로 호족의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면은 호족의 노비들이 풀어나게 되잖아. 그럼 호족들이 갖고 있던 재산과 군사력이 줄어들겠죠. 노비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상징하잖아.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했습니다. 과거제. 이때는 호족은 시험도 안 보고 자동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과거제 시행하면서 이제 능력, 시험 봐서 실력 안 되면은 관리로 뽑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정하게 뽑았기 때문에 호족을 견제하는 게 과거제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과거제는 우리 2학 때 배웠어요. 중국의 수나라가 처음 시작했고 우리나라에 이때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 끝나게 될까요? 아는 사람? 우리나라 이때부터 과거제 시행해서 언제 끝나게 되는지 아는 사람? 댓글로 달아주세요. 룰렛 한번 갑니다. 자, 이 과거제는 중국 사람, 후주란 나라에서 온 쌍기란 사람이 건의해서 받아들였고 정치 세력이 이제 시험 잘 보는 사람으로 교체되는 호족에서 시험 잘 보는 똘똘이들 위주로 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한테 공복이 뭔지 알아요? 배가 비은 공복이 아니고 유니폼이에요. 관리들한테 유니폼 입히면서 왕 중심으로 줄을 쭉 세우는 거야. 유니폼의 색깔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높은 관직은 무슨 색, 그 다음 관직은 무슨 색 해가지고 왕 아래로 서열을 쭉 세우는 거기 때문에 왕권 강하고, 그리고 왕이 힘이 셀 때 우리 연호 제정했었죠? 그래서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별도의 연호까지 제정할 정도로 요 5가지 서술되어 있는데 다 왕권 강화랑 관련되어 있는 거. 광종 무조건 왕권 강화 꼭 알아두세요. 우리 연호 앞서 한번 배웠어요. 발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제일 기억 잘 나는 연호, 광기토대왕의 연호가 뭐였어요? 이거였었잖아. 뭐였죠? 댓글로 좀 달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성종. 고려도 성종이 있고 조선도 성종이 있어요. 선생님 수업 때 이 성 무슨 성자라고 그랬나요? 보통 이런 성을 쓴다 그랬잖아. 이게 이제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완성, 이룰성, 완성. 뭐가 완성됐냐면 요 아래에 있는 상당수의 제도들, 나라의 틀이 완성된 그 시점을 보통 성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를 건의를 합니다. 근데 성종은 이걸 받아들여. 이 시점에 우리 떠오르는 게 있죠. 신라 말 때 최치원이 개혁안을 진성여왕한테 올렸지만 진성여왕이 개혁안을 패해가지고 찢어버렸잖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다가 신라가 망했죠. 근데 성종은 똘똘했어. 최승로가 건의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입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청하건대, 부탁하건대 지방관을 두소서.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라는 거야. 지방의 관리. 그래서 지방을 직접 케어하라 이거죠. 수도가 여기 개경이잖아요. 지방의 관리를 보내서 장악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연동해랑 팔관회를 폐지하소서. 아까 왕건이 불교행사 중시했었죠. 근데 최승로는 유학자라서 반대했어요. 불교행사 줄이십시오. 불교가 나쁜 건 아니래. 불교가 수시는 근본이래.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수양하는 데는 불교 좋다. 하지만 유교가 치국의 근본이다. 치국. 이게 다스릴 치자예요. 나라 국자.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다. 나라를 다스리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불교보다 뭐가 좋다? 유교가 좋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요 20조 때문에 유교 정치를 실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교 정치.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정치 시작은 성종 때 요 근거로 언제까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유교 정치가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요 심의 28조 최승로가 건의했고 성종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체제 정비는 이따 보겠지만 이성육부 12목 정비했기 때문에 성종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훈요 10조 아까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 나오죠. 훈요 10조. 훈요 10조. 왕건이 남긴 유언이에요. 수업 중엔 바빠서 못 봤는데 한번 볼까요? 나라의 대업은 부처의 힘이다. 부처의 핸섬. 그리고 여기 연등의 팔관을 성대히 하라. 이런 거 봤을 때 왕건은 어디에 빠졌다? 불교를 사랑했다. 그리고 풍수지리서를 존중하라. 명당 따지는 풍수지리서 좋아하는 것 같고 거란, 야만의 나라다. 뻑큐 날렸죠? 아까 왜 싫어한다 그랬어? 우리 민족의 후예인 발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만부교 사건 때 표현으로 보여줬죠. 거란, fuck you. 그리고 여기 서경을 중요시하라. 서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금 김정은 뚱땡이 사는 곳 평양. 왜 평양을 중시했다고 그랬죠? 고구려의 옛날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경. 어제 선생님이 엊그저께 자는데 새벽에 누가 카톡 보냈더라고요. 고려의 수도는 서경이 아닙니까? 하는데 고려의 수도는 어디예요? 여기 있네. 개성이 개성. 지금 개경이라고 하죠. 개성, 개경. 그래서 본 수도는 여기고 평양은 여기 있네. 서경. 서경은 서쪽의 수도라는 뜻이야. 서쪽에 있는 수도라는 뜻에서 옛날 고구려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 중시할 뿐인 거지 본 수도는 개성입니다. 자, 그래서 훈요 10조 왕건은 이렇게 멋진 유언을 남겼습니다. 북진 정책을 사진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까 북진이 뭐라 그랬어? 옛날 고구려를 그리하면서 북쪽으로 진격한다. 그래서 땅을 넓혔어요. 원래 땅이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진격을 해서 청천강에서 여기가 영흥만이에요. 영흥만.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넓힌 사람, 땅을 넓힌 사람 여기 쓰여있죠?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옛 고구려 땅으로 진격한 사람 왕건입니다. 선생님이 좀 자세히 하죠. 수업 때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